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충격과 대혼돈의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 결과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과 대혼돈의 회차였던 만큼 역시나 1등은 나오지 않았고 7억 5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저 또한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제가 축구 토토 방송을 해온 지 3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3년 동안 축구 토토 승무패를 해오면서 역대 최고로 많이 틀린 회차가 된 것 같습니다. 무려 9경기나 틀렸는데 참 저도 헛웃음이 나오던데 뭐 기본적으로 정배를 안 가져가고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단통으로 꺾어버리고 평소보다 좀 구매 금액을 적게 가져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제가 선택을 해서 틀린 건 틀린 거죠. 승이면 승, 무면 무, 패면 패지 뭐 굳이 저는 이변을 선택했지만 정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하면서 구차하게 핑계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냥 영상 보시고 참고할 거 참고해서 픽을 하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영상들을 봐오면서 분석을 하고 또 배당 보면서 분석을 하고 패턴 보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를 정리를 하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빽빽하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32회차 경기들을 보면서 너무 허탈해서 어제 혼자 소주 2병을 깠습니다. 참 축구토토 승무패 유튜버로서 굉장히 속상하고 자존심도 좀 상했는데 훌훌 털고 또 일어서야 배팅맨이겠죠.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를 위해서 또 한 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를 준비하기 전에 주중에 하나은행 FA컵 8강 경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 8강 경기는 수요일에 전북대 수원삼성, 울산현대 대 부천FC 1995 그리고 대구대 포항 부산교통공사 대 FC서울 경기가 있습니다. 울산과 FC서울은 뭐 거의 로테이션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는 역시 전북 대 수원삼성, 대구 대 포항 경기로 보여집니다. 1부 리그 팀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딱히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뭐하고 좀 애매하죠. 이 팀들의 주말 경기 어느 정도 체력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결과 복귀 영상 시작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전북 대 대구였죠. 저는 이 경기 얼마나 전북 승을 확신을 했냐면 주변 지인분들께 이것까지 좀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북이 1.8대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온 개리그에서 1.8대 정배당을 받은 팀은 정배가 잘 안 뜬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전북은 토요일이 되면 1.7대 정배당으로 떨어질 거다. 토요일 되면 1.7대 정배당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되실 거다라고 지인분들한테도 말도 했고 진짜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전북 승배당 1.77배당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오케이 됐다. 이건 무조건 전북 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선발 라인업을 보는 순간 좋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일류첸코를 선발로 쓰더라고요. 상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류첸코가 지금 3류첸코 된 지가 언젠데 선발로 기용을 했더라고요. 역시나 보는 내내 개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골대 바로 앞에서 헛발질을 하질 않나 폼이 완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구스타보 선수가 나오겠구나 했더니 후반전에도 삼류첸코가 계속 나와. 상시가 제발 그만해! 경기 보면서 제발 바꾸라고 소리를 쳤는데 후반 70분이 돼서야 구스타보 선수로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1대1 동점 상황에서 쿠니모토를 빼고 이용 선수를 집어넣더라고요. 상시가 제발 그만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김상식 감독님께서 짜놓은 개판에 놀아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고, 물론 대구 선수들의 뭐 몸빵이 한몫하긴 했지만, 참 전북은 대체 감독 언제 바꿀지 이번 시즌 우승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결과적으로 투표율 23%의 무승부 결과가 뜨면서 첫 경기부터 나가리가 된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후쿠오카 대 산프이로였죠. 자, 이 경기는 후쿠오카의 승은 없다.
하지만 무승부까지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 골은 후쿠오카의 수비가 수비 진영에서 볼 가지고 어리버리 까다가 뺏기는 바람에 허무하게 첫 골을 내줬고 후쿠오카가 바로 뒤따라서 헤딩골로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 경기 무승부로 가나 싶었는데 후반 77분에 후쿠오카가 무리하게 수비 라인을 올리고 있어서 산프이로의 로빙스루 패스 한 방에 골키퍼와 비에이라 선수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 비에이라 선수가 로빙슛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앞서 나갔고 후반 끝나기 직전에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1대3으로 산프이로가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일단 산프이로가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3연승에서 4연승으로 늘어났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이 경기를 후쿠오카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건 1, 2, 3번 경기를 볼 때 세 경기 안에서는 무조건 이변 경기가 하나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패턴적인 부분이나 경기력적인 부분들을 볼 때 가장 후쿠오카의 무승부 이변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북 무승부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거 뭔가 다 부러지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확 오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3프1로의 정배 결과가 그대로 나왔네요. 자, 3번 경기 가와사키 대 이와타였죠. 자, 최종픽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어도 준치다. 가와사키 승이다라고 했었는데 썩은 건 썩은 거다. 가와사키 가사키들이 또 지랄을 했습니다. 가와사키가 기본적으로 티키타카 같이 좀 패스하면서 기회를 잘 만들어가는데 최근에 골을 더럽게 못 넣고 있죠. 이게 좀 의문인데 뭐 마가 낀 건지 삼재인지 아무튼 개판이에요. 이 경기도 사실 가와사키가 주도를 했고 뭐 골대도 맞추고 했는데 결국엔 한 골 넣고 이기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 하나 먹혀서 무승부로 끝난 경기라서 사실 뭐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게 없는 경기였습니다. 무승부 이변이 떴던 경기였어요. 자, 4번 경기 수원FC 대 수원삼성. 자, 저는 이 경기 수원FC가 잘 나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수원 더비 경기이기도 하고 수원삼성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인데 수원 더비 경기에서 최다 연패인 3연패를 할까? 최근 기본 전력으로 볼 때 수원FC 승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수원삼성 승 투표율이 19%밖에 안 돼서 야, 이거 좀 느낌이 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죠. 근데 이건 뭐 웬걸 그냥 최근 경기력 그대로 수원FC가 압승을 했습니다. 3대 0으로 수원 삼성을 개털었고 경기 시작 6분 만에 2대 0으로 앞서 나갔고 이승우 선수의 클래스가 돋보이는 로빙 슛으로 골키퍼 키를 넘기는 골까지 전반 28분 만에 다 이루어졌죠. 진짜 수원 삼성 이 수원FC와의 경기를 보면 수비 개판이었습니다. 뒷공간을 그냥 털어 먹으라고 내주더라고요. 수원 삼성은 공격에 김건희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지만 딱히 위협적이지가 않았고 앞으로 수원 삼성은 영입 없이 어떻게 좀 경기를 풀어나갈지 참 암담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FC 서울 대 인천이었죠. 이 경기는 인천의 무고사 선수가 비셀고베로 이적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을 하냐 마냐 말이 많았었던 경기였는데 선발 출전한다는 걸 확인한 후에 유튜브에 공지를 드렸었고 FC 서울의 승무 투픽에서 FC 서울의 단통 패로 변경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좀 최종픽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C 서울의 주축 자원들 즉 오스마르, 황인범, 나상호 같은 선수들의 이탈이 너무 커 보였고 인천의 무고사 선수가 출전한다면 비셀고베 이적전 마지막 경기라는 타이틀로 뭔가 무고사 선수가 골을 넣어주고 막 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할 것 같은 드라마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라마는 드라마였습니다. FC 서울이 기본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 전반 초반부터 확실히 활동량에서 엄청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평소에 FC 서울의 경기력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실히 그렇게 몰아치다 보니까 전반 36분에 조영욱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초반부터 계속 몰아붙이다 보니까 후반에는 체력이 빠진 게 눈에 띄게 보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천이 기세를 잡아서 이명주 선수가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일단 인천은 무고사 선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 공격 자원을 어떤 선수로 활용을 할지 의문점이 들고 FC 서울은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되게 많이 보게 돼서 주축 자원들이 빠졌다고 무시를 할 FC 서울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6번 경기 삿포로 대 간바오사카. 저는 좀 이 경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삿포로의 경기력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간바오사카가 유리하다라고 본 경기였고 저는 좀 이변으로 무승부를 선택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사실 투폴로 찍으라고 한다면 삿포로의 무합해 투픽으로 찍었을 경기였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삿포로가 그냥 압도를 한 경기였습니다. 상대 전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최근 경기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없는 삿포로인데 갑자기 애 새끼들이 어디서 뽕을 맞고 왔는지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슈팅을 20개나 때리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기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최근 경기들을 볼 때 삿포로에 정배를 줄 게 아닌데 정배를 줬길래 왜 삿포로에 정배를 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진짜로 삿포로가 승리를 해버리네요. 참 조금 분석하는 입장에서 좀 난해한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나고야 대 가시마. 자, 이 경기는 아직 뭐 경기 영상은 보지를 못했는데 저는 나고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지만 최종픽 영상에서 나고야가 패턴적으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참 제가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는 게 싫어서 최종 픽 영상에서 제가 선택한 픽 말고는 웬만하면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승부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방금 말을 했는데 이게 참 결과적으로는 핑계가 됩니다. 결과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럴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 저럴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 건 결국에 핑계인데 저도 모르게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나서 핑계를 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고야가 3연패로 가는 길목에서 무승부로 연패를 끊었던 경기였고 가시마가 0대 1로 앞서 나가다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1대 1 무승부가 나온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추후에 좀 경기 영상을 좀 찾아보고 33회차 분석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였죠. 세레소 오사카 대 시미즈.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시미즈가 후쿠오카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볼 때 저는 세레소 오사카의 쉽게 질만한 경기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경기여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세레소 오사카의 그냥 개처발린 경기였습니다. 시미즈의 크로스를 세레소 오사카의 수비수 마테이오니치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자기 골대에 자살골을 집어쳐넣었죠. 그 이후에 세레소 오사카가 지속적으로 시미즈의 골문을 두드렸고 코너킥 상황에서 후나키 카케루 선수가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무승부가 적중을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땐 좀 운이 좋아서 적중한 경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9번 경기 비셀고베 대 우라와.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분석 없이 바로 비셀고베 역배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올해 축구토토 승무패 9번 경기에서 8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역배가 뜰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을 노렸는데 우라와의 외국인 용병 다비드 칼손 선수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후반 막판 90분에 극장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 1로 우라와가 승리를 하면서 올해 승무패 9번 경기에서 9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오는 대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에서 9번 경기 이변으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 또 포항 대 울산 경기가 9번 경기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울산에 정배가 주어질 텐데 포항 승무 쪽으로 가봐야 될지 한 주 동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경기 울산 대 성남. 사실 뭐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울산의 승리를 생각했던 경기였고 성남은 뭐 끽해봐야 무승부 정도 하겠지만 울산이 아무리 레오나르도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코, 엄원상, 이청용, 윤일록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리를 선택을 했는데 성남이 대놓고 수비 라인을 내리고 막아내더라고요. 울산이 딱 하나 안 좋은 점이 이렇게 상대팀이 대놓고 많은 인원이 수비를 할 경우에 대갈박이 좋은 제공권이 되는 키 큰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는 게 항상 아쉽습니다. 다 뭐 키가 고만고만한 선수들이라 제공권이 좀 아쉽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희망 고문이 엄청났던 경기였죠. 온필드 리뷰를 하면서 울산에 페널티킥을 주나 했더니 안 주고 0대 0으로 경기가 끝나는 듯 싶더니 로즈 타임을 5분이나 주면서 심판이 울산 승에 토토를 걸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엄원상 선수 골은 취소를 시키고
로즈타임 5분이 다 지났는데도 5분이나 울산이 더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또 희망 고문을 하고 막판에 페널티킥 온필드 리뷰를 하면서 또 희망 고문을 하더니 페널티킥을 안 주면서 경기가 끝났죠. 오랜만에 K리그에서 100분짜리 경기를 받고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경기는 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남은 지금 뮬리치도 병신짓 하고 있는데 어디서 또 용병이라고 밀로스라는 선수를 사왔는데 무슨 뭐 볼 컨트롤도 안 되고 패스도 안 되고 성남은 왜 자꾸 외국인 용병에 돈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돈 쓸 바에 K3 가서 진짜 실력 있고 한 경기 한 경기 간절한 선수들만 국내파 선수들만 데려와도 충분할 텐데 참 보면 성남은 영입이 좀 아쉽습니다. 자, 11번 경기 교토 상가 대 쇼난.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쇼난이 보여준 경기력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쇼난 승무 투픽이면 충분하지만 쇼난의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그날 경기력이 달라지고 좀 원정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워버렸던 경기였죠. 하지만 경기력대로 쇼난이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마치노 슈토 선수가 후반 87분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터뜨리면서 0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사간도스 대 FC 도쿄였죠. 이 경기는 사간도스 승무 투픽으로 최종 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픽 변경 공지를 드렸었죠. FC 도쿄의 최근 경기력이라면 이 경기는 무승부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간도스의 단통승으로 변경을 했고 사간도스가 5대0 대승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FC 도쿄도 진짜 경기력 편차가 너무 커서 33회 차에는 FC 도쿄 대 후쿠오카로 1번 경기로 들어와 있던데 쇼난과 사간도스를 상대로 보여준 수비력이라면 개 털릴 텐데 또 홈에서 갑자기 가시마를 3대1로 잡았던 것처럼 뭔가 갑자기 또 잘하는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애매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FC 도쿄예요. 자, 13번 경기 포항 대 김천 상무였죠.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포항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포항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승무패를 해오면서 K리그 특성상 아까 전북 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승무패에서 국내 경기 1.8대 정배당을 받고 있는 경기는 정배당이 잘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항이 딱 1.85 정배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부러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고 부러진다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는 임상엽 선수가 전반 13분 만에 일찌감치 골을 기록을 했고 많은 슈팅을 포항이 가져가긴 했지만 김천 상무에 막혔고 김천 상무의 김지현 선수가 오랜만에 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강원 대 제주. 자, 저는 이 경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원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최근 보여줬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강원의 수비는 개판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주를 상대로 과연 골이나 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한 가지 걸렸던 점이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강원이 4승 5무 1패를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제주가 왜 강원만 만나면 개털렸지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던 경기이기는 했지만 최근 경기력을 볼 때 절대 강원 승에는 손이 안 가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원이 진짜 제주를 만나더니 갑자기 원샷 원킬의 마무리 결정 능력을 보여줬고 김대원 선수가 2골 2어시스트로 미쳐 날뛰었죠. 여기에 골 더럽게 못 넣던 이정엽 선수까지 각도도 안 나오는 곳에서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야, 참 맞대결 전적이라는 게 무시할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는 사실 뭐 제주가 리드했다고 보이고 주민규 선수도 멀티골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강원이 뭐 이날 뭐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원샷 원킬을 보여주는 그냥 뭘 해도 되는 날이었다라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원이 이날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경기력이 오래 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충격적인 회차였고 여러분들도 충격적인 회차였을 텐데 어쨌든 2월이 됐으니까 다음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열심히 준비해서 개잡리그 정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골대법으로 폴더 수주리기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